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진화론에서는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은 믿을 수 없는 능력을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동물들의 놀라운 특수 능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어떤 생물이 대체 어떤 기술을 얻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 이구아나의 동료 바실리스크는 중남미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물론 세계적 종교의 창시자인 그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지 무리를 달릴 수 있는 것 뿐이죠. 그것도 무려 발을 적시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여 나아가는데 이는 수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실리스크는 결코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생물이 아니지만 바로 그 경이적인 속도 덕분에 체중이 물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파이더 스네이크.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거미꼬리 뿔독사는 스파이더 스네이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만한 외양을 자랑합니다. 이 뱀은 살무사과에 속하는 희귀종으로 이란 서부 이람과 케르만샤주에 서식합니다. 실제로 이름처럼 거미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매우 뛰어난 의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꼬리를 위에서 혹은 옆에서 보면 거미와 꼭 닮아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절지동물을 먹이려 하고 있는 새나 도마뱀은 그것을 사냥감으로 착각해 덤벼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미끼에 걸려들다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입니다. 이미 독뱀에게 먹혀버리는 것이죠. 독특한 모양을 가진 꼬리는 사냥감 획득 외에도 다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미꼬리 뿔독사는 오랫동안 독립된 종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 뱀을 만난 과학자들은 바로 최근인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류의 살무사가 병을 얻었거나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명주실을 뽑는 유충. 이미 알려져 있듯이 실크는 누의 생명활동의 산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에 외에도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뉴질랜드와 호주에는 아라크노캄파속으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유충들은 대부분 비단실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누에와 다른 점은 사냥감을 잡는 데 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라크노캄파의 유충은 동굴 천장이나 벽에 비단을 이용해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분비물로 적신실을 하나하나 늘어뜨려 스스로 몸을 빛나게 하고 주변을 비춥니다.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이 빛에 뛰어들게 되고 곧바로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불나방. 잘 알려져 있듯이 박쥐는 에코로케이션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입이나 코의 개구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주위의 물체에서 튀어 돌아오는 에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둠 속에서도 편하게 날아다니거나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불나방의 일종은 포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박쥐를 현혹시키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후흉부에 있는 특수한 기관에서 방해 초음파를 발생시킴으로써 박쥐가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인데요. 포식하려는 자와 당하는 자, 둘 사이의 무장 경쟁이 만들어낸 기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개구리판 트랜스포머. 여기 이 작은 개구리 프리스티만티스 무타빌리스는 2009년에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근교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발견자들이 이 개구리는 특수 능력이 있어 척추동물로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피부 형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동물학계는 단순히 자신들을 놀리는 것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개구리는 이끼 속에 서식하며 평소에는 완전히 반들반들한 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그 순간 변신을 개시하죠. 피부 표면에 마치 갑옷처럼 무서운 가시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변신에 걸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양서류가 어떤 경위로 특수 능력을 획득했는지 또 어떤 생리 기능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복서 크랩. 자연계에는 서로 다른 생물종이 양측의 이익을 위해서 공존하는 상리공생이라 불리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놀랍도록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 일례가 복서 크랩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비아예요. 이 개는 각각의 집게에 작은 말미잘을 갖고 있습니다. 적이 습격해오면 그것을 휘둘러서 자포라 불리는 말미잘 특유의 독침으로 격퇴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서 크랩은 이 말미잘을 자기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이용합니다. 잡식성이라서 작은 사냥감을 덮치기도 하죠. 그렇게 잡은 먹이는 개 본인뿐만이 아니라 말미잘도 함께 먹습니다. 참고로 주 공격 수단인 권투 글러브를 어디선가 분실하게 되면 새로운 말미잘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산호나 해면 등 다른 해양 생물을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달랑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인도양 연안의 모래사장에서 서식하는 대게입니다. 조수가 빠지기를 기다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물가의 굴에서 보내고 썰물이 되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이 개가 먹이 먹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는데요. 마치 탈곡기처럼 자신의 입을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서 파도가 남기고 간 작은 플랑크톤이나 데트리타스를 걸러 먹는 것입니다. 대량의 모래 처리가 끝나면 구멍으로 돌아가 다음 썰물을 기다립니다. 그 후 또 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렇게 평생이 계속됩니다. 이게 달랑개들의 일상 루틴입니다. 명주잠자리 유충. 명주잠자리는 잠자리 모양을 한 곤충으로 세계 각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개미귀신이라 불리는 유충이 가장 유명한데요. 개미귀신은 놀라울 정도의 대식가로 자신의 체격을 뛰어넘는 사냥감에도 과감히 덤벼듭니다. 단순하게 모래 속에서 먹이를 매복하는 애벌레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덫을 놓는 보다 독창적인 타입도 존재합니다. 이 개미귀신은 모래 속에 자신의 체격 이상에 해당하는 거대한 구멍을 파냅니다. 구멍은 직경 10cm, 깊이 5cm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 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개미나 거미 등 먹이가 되는 것이 미끄러져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멍의 경사면은 모래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식각에 한없이 가까운 각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금세 한계치를 넘기 때문에 발밑에 모래가 자꾸만 무너져 배고픈 개미귀신의 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미귀신이 사냥감을 향해 아래에서 대량의 모래알을 퍼붓는 공격을 해서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답니다. 매복하고 먹이를 잡는 방법으로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도깨비 도마뱀.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도깨비 도마뱀의 영어 이름은 모로크 호리두스로 고대 샘족 신화에 등장하는 잔혹한 신 모로크에서 따온 것입니다. 호주 서부 사막지대에 서식하며 거의 개미만을 먹고 삽니다. 개미를 사냥하는 이들의 기술이 실로 놀라운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미 길목에서 매복하는 도깨비 도마뱀. 끈적끈적한 혀로 곤충을 잡지만 큰 짐을 나르고 있는 개미는 손대지 않습니다. 또한 포식한 개미의 포름산 냄새를 맡고 다른 개미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위 또는 옆으로 호흡한다는 술수까지 써서 잡아먹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하루에 수천 마리의 무방비 상태의 개미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의 경이적인 능력은 반드시 사냥 기술만은 아닌데요. 생물학자라면 이와 비슷하게 아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포식동물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도깨비 도마뱀이 다른 것들과 달리 재밌는 것은 물을 혀를 이용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모아 마신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도깨비 도마뱀은 피부를 통해 수분을 흡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실은 그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도마뱀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늘 사이로 많은 미세한 물길이 있어 피부에 고인 물방울이 이 물길을 통해 직접 도마뱀 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이 파충류는 폭우가 내린 후 체중이 30%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또한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으로 된 알림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잠시만 작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